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직장 남성인데 평소에 재미있게 듣고 있어서 저도 한번 용기를 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돈 없고 갈 곳 없어서 사는 그런 고시원은 아니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저냥 제 방 안에 조그만 냉장고나 샤워할 수 있는 개인 화장실이 딸리고 아주 조그맣게 창문도 딸린 방이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의 모습입니다. 주방이나 옥상은 공동으로 쓰고 방은 따로 사는 그런 곳이지요. 여기는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들이 제법 살고 있고 실제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그다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산지 2달 정도 되었는데 어지간한 것은 만족하고 사는 편이에요. 시장도 가까워서 간단한 반찬 같은 것을 사다가 제 방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편하고 편의점이나 카페가 많아서 한밤중에도 간식거리나 음료를 사러 가기가 편하니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조금 외롭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지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면 거의 늦은 저녁인데 공동 주방에 내려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나면 금방 졸리고 그러다 보면 TV 잠깐 보다가 잠드는 게 하루 일과이지요. 그렇게 똑같은 하루를 보내며 저는 아침이 밝으면 출근 준비를 한 후에 고시원 근처의 가게에서 김밥 2줄을 싸서 회사로 출근합니다. 어느 날 평상시대로 그 집 대표 김밥을 2줄 싸달라 하고는 그대로 받아서는 가방에 넣어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김밥을 먹다 보니 머리카락이 2가닥이나 나왔지 뭡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저 피식 웃고 말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이 나온 것을 보고는 김밥 싸는 아가씨가 실수를 여러 번 했나 보다 하고 그저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나 2줄의 김밥을 점심 식사용으로 그 집에서 사가지고 가서 점심때 사무실에서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돌이 큼직한 것이 김밥마다 4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것이 결코 실수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 주에만 연달아서 계속 머리카락과 돌이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에는 단골이라서 주인이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과 감정 상하지 말아야지 싶어서 음식에 자꾸 뭐가 나온다는 말을 안 하고 그저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저 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그 김밥집에 들러서 저녁을 먹으며 가게 안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손님이 있는지를 둘러보니 다행히도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밥 싸는 아가씨가 손님이 비는 시간이라서 의자에 잠깐 앉는 모습을 보고는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일주일간 사간 김밥들에서 나왔던 머리카락과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가씨는 연거푸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왜 그간에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제가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그윽한 눈이 되어가면서 조금 가늘게 목소리를 떨면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우리 고시원 여자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항상 김밥을 아침에 사가며 혼자 겨우 힘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눈에 밝혔고 여자친구도 없어서 퇴근 후에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게에 오면 뭔가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 보고는 싶은데 제가 사적인 이야기는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해서 겨우 짜낸 묘안이란 것이 김밥에 머리카락과 돌을 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은 어이가 없어서 슬쩍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는 가만히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성질이 고약해서 화라도 버럭 내버리면 어쩌려고 그랬냐고요. 그런데 그 당돌한 아가씨가 하는 말이 지금껏 자신은 많은 손님들을 봐왔는데 괴팍한 종류의 사람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했다 합니다. 그저 말 붙이기가 어려울 뿐
나쁜 종류의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강하게 접근을 해서 말문을 터보자 싶었더랍니다. 더구나 그녀는 저를 동네에서 자주 봐왔더군요. 어두운 밤 그녀 이하 직원들이 가게 문을 닫고 다들 퇴근할 때 제가 고시원에서 나와서 편의점이나 커피를 사러 가는 것도 몇 번 봤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제가 퇴근 후에 할 일이 없어서 고시원 옥상에서 담배 피고 때론 의자 갖다 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여자층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를 거두며 멀리서 봤다고도 하고요. 자신도 몇 년 전에 외롭게 서울 생활 시작하던 때가 떠올라서 제 마음 잘 안다며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침에 김밥 사러 올 때 자신의 마음을 전할 메모 같은 것을 넣어볼까 고민해봤지만 저 같은 사람은 워낙에 내성적이라 안 통할 것 같아서 이런 수법을 썼다는 말도 다시 덧붙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퇴근하면 노래 1시간 넘게는 옥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그 무렵이면 항상 고시원 옥상에 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치는 기타 소리도 다 들었고 그 기타 소리에 섞어서 노래를 조용히 부르는 것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웠지만 알지도 못하는 새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마음 두고 있었다 생각하니 조금은 기분이 남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쑥스러운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는 첫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고시원 근처 시장에서 저녁을 먹고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한 캔씩 사서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배워서 한 10년 후에는 작은 무역 사무실을 차리고 싶단 말을 했고 그녀는 그동안 일하면서 익힌 김밥 싸는 기술로 배달 야식업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시원 방은 햇빛이 잘 드냐고 물으니 그나마 요즘은 여 건물이 허물어지고 재공사가 시작되어서 햇빛은 들지만 먼지나 소음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창은 열 수가 없고 그 덕에 환기가 조금 어렵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제가 퇴근해서 옥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려고 저녁이면 일정한 시간에 그렇게 옥상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도 그 시간이면 다 끝났을 시간이고 그녀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알바가 다 끝났을 때니까 여유가 생긴 시간이기도 하지요. 몇 년은 그렇게 고시원에서 살아왔을 그녀 그리고 저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서울 생활을 헤쳐나가며 저녁이면 옥상에서 하늘을 보며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촐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타를 치고 상념에 잠기거나 뭔가 부족했던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가 그렇게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남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렇게 해서 말문을 텄고 첫 데이트도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게 사귀자는 말로 다가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친근해졌기에 이제부터 서서히 연애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일상 안에서 생활처럼 시작된 우리의 작은 연애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